여러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무적 그 자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미친 듯한 랠리를 주도했고 S&P 500은 장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시장에는 역시 믿을 건 미 증시뿐이다. FOMO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막차 타야 한다는 압도적인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금요일 오후 시장의 분위기는 단 몇 시간 만에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는 패닉셀이 쏟아졌고 시장을 든든하게 떠받치던 강력한 경제 지표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증시를 강타해 버린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5월 4주차,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대 시한폭탄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 하나로 전 세계 거시경제 흐름과 다음 주 실적 대응 전략까지 완벽하게 총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마감 성적표부터 냉정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사실상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평온한 일주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철저한 착시현상입니다. 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일주일 만에 무려 2.96%나 폭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 ETF 역시 3.00%나 급락했습니다. 대형 빅테크 몇 개가 지수를 간신히 붙잡아둔 것일 뿐 시장의 기초 체력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일제히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주중 내내 얌전하던 변동성 지수, 즉 VIX 지수가 금요일장 막판에 발작하듯 급반등했습니다. 도대체 금요일 밤에 뭐가 터졌길래 이랬을까요? 결정적인 타격은 끈질기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수치였습니다. 물가가 다시 미쳐 날뛸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충격적인 보도까지 외신을 통해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장 눈앞에 다가온 5월 4주차 일정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의 핵심은 단연코 이 기업의 실적 발표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AI 광풍의 심장이자 미 증시의 절대 군주, 바로 NVIDIA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관련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홀로 독주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재는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고 이제는 진짜 성적표를 까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단순히 돈 잘 벌었다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AI 칩 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압도적인 미래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미 선조정을 받기 시작한 반도체 섹터 전체가 깊은 조정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대형 리테일, 즉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도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최근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미국인들의 소비가 여전히 뜨겁다는 게 증명됐죠. 결국 이 유통기업들이 치솟는 인플레이션 비용을 소비자에게 성공적으로 전가해서 마진을 남겼는지 아니면 높은 물가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었는지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보다 지금 더 무서운 건 지수의 상단을 꽁꽁 묶고 있는 거대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3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시한폭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 부담입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현재의 AI 광풍은 과거 닷컴버블 직전의 과열 양상과 닮아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초대형 기업들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매분기 수백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의심 섞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진짜 매출은 언제, 얼마나 나오는 거야? 만약 이번 실적 시즌에 지출 규모만 늘어나고
확실한 수익 모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매서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미국의 눈덩이 같은 정부 부채와 이로 인한 국채 금리의 상승입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게 버티다 보니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연일 강경한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정부가 부채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마구 찍어내다 보니 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기 저항선인 4.5% 선을 위협하며 치솟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기술주들의 미래 가치는 깎일 수밖에 없고 달러 인덱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강달러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돈을 버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부메랑이 됩니다. 실제로 패드워치 조사 결과 시장이 기대했던 올해 내 고금리 완화 기대감은 급격히 후퇴했고 오히려 고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공포가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폭탄은 다가오는 2026년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미국 정계의 권력 구도 속에서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는 향후 정책 방향성을 결정지을 전 국민적인 심판 성격을 띠게 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표심을 잡기 위한 관세 폭탄이나 자국, 우선주의 같은 강경한 정책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증시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중간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변동성을 키우며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았던 역사적 징크스가 있습니다. 정책적 리스크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경제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안 잡히고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이른바 굿 이즈 배드 좋은 경제 지표가 증시엔 악재의 딜레마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세에서 무턱대고 고밸류에이션 기술주나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떨어졌다며 섣부르게 풀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마켓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줄 수 있는 원자재나 에너지 섹터에 관심을 두거나 확실한 현금 비중을 쥐고 시장의 변동성이 가라앉기를 관망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가오는 주간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제 실적 수치와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아무리 거칠게 흔들려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 대응한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귀한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더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